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색다른 구성을 해보았어요. 바로 영화 트로이를 통해서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을 알아볼 텐데요. 신화 속에서 전해지는 트로이 전쟁과 영화 속에서 그려낸 트로이 전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한 편의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 편에 걸쳐서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트로이 전쟁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화에 불과한 허구일 뿐인지, 그리고 만약 전쟁이 사실이라면 과연 전쟁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마지막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먼저 전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볼게요. 영화 트로이는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의 시체를 비춘 강력한 첫 장면과 함께 아킬레우스와 미케네 왕인 이 아가멤논의 관계를 보여줘요. 이 둘은 영화 내내 그리 사이가 좋지 못한데 첫 장면에서 미리 이 둘의 관계를 암시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화 트로이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이고 영화 속에서 그의 감정들이 극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감정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 아가멤논과의 관계를 미리 드러내는 듯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트로이 왕자들이 스파르타를 방문하는 장면으로 씬이 전환이 돼요. 영화는 전쟁에 지친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가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트로이와 동맹을 체결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트로이의 두 왕자가 스파르타를 방문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트로이 전쟁의 결정적 원인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바로 이 동맹의 축하 연회에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신화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영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편집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화 속에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가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의 러닝타임을 고려한 편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더 그럴싸한 이유는 이 트로이 전쟁을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가정하에 신화적인 요소들을 되도록이면 배제했다는 느낌이 무엇보다 가장 크고요. 그렇다면 신화 속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킬레우스의 부모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펠레우스 왕의 결혼식 날 많은 신들과 요정들이 초청되었는데요. 불화의 여신이었던 에리스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당연히 에리스라는 여신은 불화를 일으키는 여신이니까 무엇보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는 아마 초대받지 못했겠죠. 이에 불만을 가진 에리스가 결혼 축하 현장에 바로 사과를 하나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축하연회에 참석했던 여신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여신이 바로 이 황금 사과의 주인이라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신은 사과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서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제우스는 굉장히 난감했겠죠. 세 명의 여신 중 한 명만 선택하면 나머지 두 명의 여신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우스는 꾀를 내어서 당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인 파리스가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파리스는 트로이를 몰락시킬 것이라는 그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트로이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에서 멀리 떨어져서 목동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파리스가 이 생활하던 장소 근처에서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 축하연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헤르메스가 새 여신과 함께 파리스에게 다가가 황금 사과를 건네주며 제우스의 명령을 전해주었어요. 자, 이제 파리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겠죠. 파리스가 결정을 내리기 전 이 세 명의 여신은 파리스에게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만약 자신을 선택한다면 선물을 주겠노라고. 일종의 뇌물과도 같은 것이었겠죠. 먼저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어요. 과연 파리스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돼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헬레네였는데요. 헬레네는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거든요. 심지어 그 남편은 바로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오스였어요. 헬레네의 출생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헬레네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녀의 미모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리스 세계의 젊은 왕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당시 레다의 정식 남편이었던 스파르타의 틴다레오스 왕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왜냐면 그 많은 구원자 중에 단 한 명만을 선택하면 다른 구원자들이 전쟁이나 싸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특하기로 유명한 이 오디세우스의 도움이 컸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생각해낸 방법은 모든 구원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헬레네 남편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구원자들은 자신이 헬레네의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틴다레오스 왕의 말에 따라서 맹세를 했고, 그제서야 틴다레오스는 헬레네의 남편으로 아가멤논의 동생이었던 메넬라오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후 이 메넬라오스가 스파르타의 왕위를 이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프로디테와 파리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파리스와 함께 헬레네를 만나기 위해 스파르타로 향합니다. 그들이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오스는 극진히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결국 파리스와 헬레네는 둘이 함께 트로이로 떠났고, 이를 안 메넬라오스는 굉장히 분노했죠. 이 파리스와 헬레네가 트로이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해요.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했다는 버전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트로이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영화 속에서는 둘이 사랑에 빠져서 헬레네가 트로이로 향하는 배에 파리스와 몰래 승선하여 트로이로 향합니다. 이 일로 자존심이 상한 메넬라오스는 당시 그리스 세계의 최강국인 미케네로 건너가서 자신의 형이었던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스 전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많은 그리스의 왕자들이 이 틴다레우스 왕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영웅들과 그리스의 많은 또 왕들이 이 메넬라우스의 요청에 응답을 했어요. 그러나 이 요청을 거부하고자 했던 영웅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해요. 오늘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